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선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자리에서 물러난 지 하루 만입니다. 한 전 총리는 개인과 진영의 이익을 좇는 정치 싸움이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출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우리가 애써 일으켜 세운 나라가 무책임한 정쟁으로 발밑부터 무너지도록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한 전 총리는 특히 개헌과 3년 임기 단축을 약속했습니다. 취임 첫 해 개헌안을 마련하고 2년 차에 개헌을 완료한 뒤 3년 차에 새로운 헌법에 따라 총선과 대선을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이후 곧바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 뜻으로 반드시 개헌을 성공시키겠습니다. 새로운 헌법에 따라 대한민국 다음 시대를 여는 디딤돌이 되겠습니다. 한 전 총리는 또 미국 트럼프 정부와의 통상 문제를 해결할 적임자임을 강조했습니다. 사회 모든 분야에서 국민 통합과 약자 동행이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도 약속했습니다. 이를 위해 대선 경쟁자들을 한 분 한 분 삼고초려해 거국 통합 내각에 모시겠다고 밝혔습니다. 한 전 총리는 첫 공식 일정으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서울 종로구 쪽방촌을 방문했습니다. 민생을 강조하고 중도 표심을 확보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KBS 뉴스 박영민입니다.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한덕수 권한대행 출마 촉구 요구. 미래의 창을 열 수 있는 후보는 바로 한덕수 총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 대행과의 통화에서 대선 출마 여부를 물었던 것이 알려지면서 힘을 얻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지도부도 긍정적 반응입니다. 경선 흥행과 표심 확장에 도움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컨벤션 효과도 높이고 그리고 국민들로부터 많은 관심을 갖고 한 대행은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 전혀 생각한 적 없다고 출마 가능성에 선을 그은 상황. 그러나 기류가 바뀌는 듯한 발언이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한 대행 주변에선 출마를 염두에 둔 발언이 아니다, 현재로서는 출마 의사가 없다면서도 민주당 권력 독점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말도 나옵니다. 당내 일각에서 한 대행에 대한 경선 특례 적용까지 거론되는 상황. 기존 대권 주자들의 견제도 본격화됐습니다.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특정 경선 후보자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드리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고요. 국민의힘은 한 대행이 기간 내에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경선에 나설 수 있다면서도 한 대행이 독자 출마한 뒤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할 가능성에는 말을 아꼈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당대표의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그 후보가 결정할 사안이라고.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대행의 노욕이라며 한 대행 출마설에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KBS 뉴스 김유대입니다. 이틀째 열린 대정부 질문에 한덕수 대행은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또 안 나온 것은 매우 유감입니다. 관세 대응 내부 회의 등에 이어 오후엔 광주 기아차 공장을 찾았습니다. 미국 수출 시 관세 25%를 적용받는 완성차 업계의 충격 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협상 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업계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필요한 대책을 필요한 시기에 추가로 마련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현안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하는 행보지만 정치권에선 지방 일정으로 민심을 가늠해 보려는 거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 경선엔 예상대로 불참했고 여전히 출마도 불출마도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대행의 침묵 속에 차출설이 계속 부각되자 국민의힘 지도부는 연이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추가적인 출마설 언급은 국민의힘 경선 흥행은 물론 권한대행으로서의 중요 업무 수행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리라고. 당내 경선 주자들도 경선에 맥이 빠진다, 테마주 주가 조작 같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민주당은 선수로 나설 거면 심판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관 지명 이후 추진하던 한 대행 탄핵은 도리어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며 신중하게 접근하는 모습입니다. KBS 뉴스 송금환입니다. 당초 대선에 디귿자도 꺼내지 말라고 했다던 한덕수 권한대행. 하지만 외신 인터뷰에서 또다시 여지를 남겼습니다. 대선 출마 여부 질문에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며 말을 아꼈다는 겁니다. 출마를 고려하는지엔 노코멘트라고 답했습니다.
앞서 한대행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대선 출마 여부에 고민 중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은 부활절을 맞아 대권 주자들이 자주 찾았던 서울의 한 교회 예배에 참석했고 통합을 강조하는 부활절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대행의 행보에 민주당은 반발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서도 대권 도전의 망상에 빠져 있는 것입니까? 한편 한대행은 권한대행의 권한 행사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라며 권한대행과 대통령은 수행할 수 있는 업무에 차이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의 관세 부과에 대해선 협상을 통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정을 시사했다는 보도에 대해 총리실은 어떤 협상 제안도 없었고 어떤 검토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KBS 뉴스 조혜진입니다. 46년 만에 권한대행 시정연설. 한덕수 대행이 연단에 오르자 야유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바로 퇴장했습니다. 한 대행은 민생 회복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며 국회에 조속한 의결을 당부했습니다.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의 삶의 무게를 덜어드릴 실질적인 지원이 바로 당장 필요합니다. 국민의힘은 박수로 호응했고 민주당은 침묵으로 일관했는데 또 야유가 나왔습니다. 매우 절실한 그런 상황이라는 말. 연설 직후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대행에게 기다리라고 하자 한 말씀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반발하면서 장내는 고성으로 뒤덮였습니다. 해야 할 일과 헌법재판관 지명 등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잘 구별하시기 바랍니다. 한대행은 발언을 다 듣고 본회의장을 나갔습니다. 민주당은 한대행 시정연설을 12조 원짜리 대권 노름이라면서 추경안 증액을 요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 없다며 이달 내 추경 처리를 강조했습니다. 1979년 최규하 권한대행 이후 첫 대행의 시정연설. 의장과 사전 환담은 없었고 총리 이전에 따르겠다며 한대행은 의원 입장 전에 본회의장에 앉아 있었습니다. KBS 뉴스 김청균입니다. 대선 출마 여부에 침묵으로 일관하던 한덕수 대행이 오늘 총리직에서 사퇴했습니다. 엄중한 시기 오랫동안 숙고했다면서 중책을 내려놓고 더 큰 책임을 지는 길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국가를 위해 제가 최선이라고 믿는 길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앞으로도 어떤 변명도 없이 마지막까지 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영 논리에 매몰돼 있다며 협치를 강조했습니다. 극단의 정치를 버리고 협치의 기틀을 세우지 않으면 누가 집권하든 분열과 갈등이 반복될 뿐입니다. 급변하는 통상질서 속에 국익을 확보하기 위해선 포퓰리즘 정책은 안 된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표에 따라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불합리한 경제 정책으로는 대외 협상에서 우리 국익을 확보할 수 없고 비상계엄에 대한 언급은 없었지만 국민이 겪은 갈등과 혼란을 고통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공직자들에겐 지금까지 버틴 힘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일한다는 자부심과 사명감이었다며 국정 운영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사퇴 대국민 담화를 통해 사실상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힌 건데 공식 출마 선언은 내일 오전 국회에서 할 것으로 보입니다. 핵심 대선 공약으로 임기 단축 개헌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대행의 사퇴로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내일 0시부터 다시 대통령직을 대행하게 됩니다. KBS 뉴스 이현준입니다.